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장보고 3 배치 2의 전투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장보고 3 배치 2에는 공면 배열 소나가 탑재된다고 이야기했고, 이 소나의 성능은 기존 배치 1의 소나에 비해서 3배의 성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제가 이 소식을 전한 후에 다른 유튜브나 잡지 등에서 대대적으로 이 내용을 다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면 배열 소나는 잠수함의 전투 능력을 대폭 올려줄 소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따라서 다른 유튜버들이 영상을 올린다기보다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내용을 다룰 거로 생각했고,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다루기 위해서 소식을 알자마자 다룬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이 소나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도 아무도 이걸 다루지 않더군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장보고 3 배치 2의 공면 배열 소나가 탑재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잠수함의 공면 배열 소나가 탑재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울산급 배치 3 충남함을 어떻게 보시나요? 사람들은 충남함이 진수되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지스함이라고 정말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녀석을 이지스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건 바로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어서일 겁니다. 기존 모델인 대구급에는 회전형 레이더가 탑재되지만 충남함에는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가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전투력이 대폭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전투력이 어떻게 대폭 올라가나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솔직히 충남함이 대구급에 비해서 전투력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폭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뭐하죠. 그러나 장보고 3 배치 2는 배치 1에 비해서 공면 배열 소나를 탑재함으로써 전투력이 진짜로 대폭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녀석을 수중의 이지스 시스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일까요? 왜 제가 이걸 수중의 이지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지스라는 게 뭐죠? 신의 방패라는 뜻이죠. 그리고 정확히는 이지스라는 건 전투정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지스함에 배치되어 있는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를 이지스 시스템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건 SPY-1 레이더일 뿐이고, 이 SPY-1 레이더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이 레이더를 활용해서 진짜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정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지스함은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보고 3 배치 2도 절대로 공면 배열 소나만으로는 전투력이 대폭 증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공면 배열 소나를 활용해서 전투력을 대폭 올려줄 수 있는 그에 합당한 전투정보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장보고 3 배치 2에는 그에 합당한 전투정보 시스템이 들어가기에 장보고 3 배치 2의 전투력은 대폭 상승하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이걸 바닷속의 이지스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장보고 3 배치 2의 전투정보 시스템은 기존 배치 1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선 장보고 3 배치 2의 전투정보 시스템은 한화전투정보 시스템 베이스라인 3.0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존까지 베이스라인 2.0 기반의 전투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충남함에 들어가면서 전투정보 시스템을 베이스라인 3.0으로 바꾸었죠. 당연하지만 그래서 장보고 3 배치 2도 한화전투정보 시스템 베이스라인 3.0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보고 3 배치 2는 기존 배치 1과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신다면, 잠수함이 전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뭘까요? 당연히 물속에서 적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선은 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전투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수중에 숨어있는 적을 찾아낸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적 잠수함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적을 찾아낸 다음에는 뭘 해야 할까요? 혹시 적을 찾아낸 다음에 잠수함이 뭘 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마 당연히 적을 찾았으니 어뢰 등으로 공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수중에서의 잠수함 전투는 그리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적을 찾아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게 바로 적 잠수함의 위치를 특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보통 수중에서 적을 찾아내는 가장 흔한 방법은 저주파 소나를 활용하는 겁니다. 저주파 소나를 활용하면 수중에서도 상당히 먼 거리에서 적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주파 소나는 적을 찾는 데는 용이하지만 적의 위치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잠수함이든 수상함이든 함의 방향을 틀어서 소나의 위치를 변경해주면서 적의 위치를 특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미국의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잠수함의 측면에 초대형 거리 측정 소나를 별도로 달고 있습니다. 적 잠수함의 위치를 최대한 빨리 특정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런 초대형 거리 측정 소나를 별도로 달지 못하는 디젤 잠수함들은 측면 배열 소나로 적의 위치를 특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측면 배열 소나가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잠수함을 움직여서 목표를 특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장보고 원급은 정말 답답할 겁니다. 장보고 2 손원 1급부터는 그래도 그나마 측면 배열 손화가 있으니 목표의 위치를 특정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장보고 원급에는 측면 배열 손화도 없기 때문에 목표를 찾아낸다고 해도 위치를 특정하는 게 정말 힘들 겁니다. 뭐 현실적으로 수중에서 목표를 찾지도 못하겠지만요. 그래서 장보고 원급으로는 대잠전이 거의 불가능하고 수상함이나 공격하는 거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아무리 잠수함이 측면 배열 손화를 사용해서 목표를 특정해 준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목표의 수평 방향이라는 겁니다. 장보고 3 배치 1이나 손원 1급에 달려있는 측면 배열 손화도 거의 한 줄로 되어 있는 긴 선 모양의 손화이고 그리고 이 함선들에 탑재된 함수 손화도 실린더형 손화로서 수평으로 원형으로 이루어진 손화입니다. 그래서 이 손화들로는 적 목표의 수평 방향의 위치를 특정해 줄 수는 있지만 수직 방향의 위치는 특정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왜 핵추진 잠수함들이 초대형 구형 손화를 함수에 무리를 해서라도 달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수직 방향에서의 적의 위치를 특정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뢰를 발사할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디젤 잠수함들은 목표의 수평 방향 위치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특정을 하지만 수직 방향 위치를 특정해 주기 위해서 또 기동을 해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잠수함의 위치를 변경해서 적 잠수함의 수직 방향의 위치를 특정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기동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건 물론 기동을 하다가 적에게 들킬 가능성도 높겠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공면 배열 소나와 새로운 전투 정보 시스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레이더로 치면 지금 우리나라 잠수함들에는 2차원 레이더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면 배열 소나는 기존 우리 잠수함에 탑재된 실린더형 소나에 비해서 수평 방향은 물론 상하로도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이 기동을 하지 않아도 수직 방향에서의 적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투 정보 시스템은 공면 배열 소나뿐만 아니라 측면 소나 등 잠수함에 탑재된 모든 소나를 동원해서 적 잠수함의 위치를 특정해 주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보고 3 배치 2는 기존 배치 1 이전에 우리나라의 잠수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시간에 목표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잠수함과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적 잠수함에 대해서 빠른 공격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말은 쉬워 보이지만 이건 결코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개발 중인 기술이지 완성된 기술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차기 잠수함용 3차원 표적기동 분석 및 표적 처리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을 2021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개발 중인 사업인 겁니다. 왜 아직도 개발 중이냐면 당연하지만 이 3차원 목표 추적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면 배열 손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용 공면 배열 손화 기술 개발이 2023년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공면 배열 손화의 개발 일정에 따라서 이 공면 배열 손화를 활용한 3차원 목표 획득 알고리즘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보고 3 배치 2를 위해서 지금도 개발 중인 기술인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 장보고 3 배치 2의 전투정보 시스템은 충남함급에 탑재된 한화전투정보 시스템 베이스라인 3.0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베이스라인 3.0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 베이스라인 3.0은 가상화 기반 전투체계로서 기존 베이스라인 2.0이 각 콘솔에 별도의 처리 장치를 가지고서 시스템을 운용하는 방식인 것에 반해서 이 시스템은 가상화 기반 알고리즘에 의해서 각 콘솔별로 별도의 처리 장치가 필요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시스템이 훨씬 단순화되었고 무엇보다도 각 콘솔이 정해진 임무만을 수행하는 게 아닌 원래 그 콘솔이 하던 임무가 아닌 다른 임무를 가상화 시스템에서 불러와서 처리하는 게 가능하죠. 당연하지만 장보고 3 배치 2는 충남급의 전투정보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잠수함에 적합하게 개량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기 잠수함용 가상화 기반 전투체계 구조 개발이라는 사업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잠수함용 베이스라인 3.0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이 베이스라인 3.0이 장보고 3 배치 2의 성능을 어떻게 올려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손원 1급에는 전투형 콘솔이 6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손원 1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 손원 1급은 U214급 중에서도 풀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타국의 214급과 비교를 해도 더 높은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당장 그리스의 214급과 비교했을 때도 연료전지 모듈이 3개로 연료전지 모듈이 2개가 탑재된 그리스보다 1개가 더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투용 콘솔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스용 214급에는 전투용 콘솔이 4개가 탑재되어 있는데 우리 손원 1급은 6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전투 콘솔이 6개라는 건 어뢰를 동시에 6개를 발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수함용 어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유선 어뢰입니다. 그래서 어뢰 한 발당 한 개의 전투 콘솔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의 콘솔이 있다는 건 6개의 어뢰를 유도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보고 3 배치2에 탑재된 베이스라인 3.0은 가상화 기반 전투 체계로 임무 콘솔이 아닌 일반 콘솔이라도 가상화 시스템에 의해서 전투 콘솔에 임무를 불러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장보고 3 배치2는 어뢰 발사관 8개에서 8발의 어뢰를 동시에 발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공면 배열 소나의 3차원 위치 추적 능력까지 합치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대의 적 잠수함을 동시에 공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우선 적 잠수함을 공격하려면 적 잠수함을 여러 척을 발견했다고 해도 한 대 한 대를 별도로 위치를 특정해 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존에는 적 잠수함을 여러 대를 동시에 공격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면 배열 소나와 새로운 베이스라인 3.0 기반의 전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바로 여러 대의 적 잠수함을 동시에 공격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녀석을 왜 수중의 이지스 시스템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특히 소형 잠수함을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는 꼭 필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이게 기존 잠수함과 우리 장보고 3 배치2를 구분짓는 특징입니다. 겨우 수직 발사관 몇 개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장보고 3는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주 임무가 아니라 적 잠수함을 찾아내고 격침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그렇기에 장보고 3 배치2의 이 능력은 가히 수중의 이지스함이라고 부를 만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직 발사관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장보고 3 배치2는 길이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측면 배열 소나의 길이도 배치1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배치1은 측면 배열 소나가 30m인데 배치2는 40m로 길이가 늘어났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탐지 능력도 상승하게 되었죠. 어떤가요?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SLBM 잠수함으로서의 장보고 3가 아니라 적 잠수함을 찾아내서 격침하는 공격형 잠수함으로서의 장보고 3 배치2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